예, 예, 교정했습니다. 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된다는 거. 만자가 이래 사라진 게 만자 다 지워졌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5조부터 볼게요. 미성년자부터 능력들 이래 정리해 들어가면 1항 보시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받아야 한다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미성년자 조문 구조 5조 보면 원칙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는다. 그러면 이 말은 동의받고 단독으로, 그지? 동의받고 단독으로 하게 이래 되니까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으로부터 허락만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다라고 기억하고, 옆에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 만민한 행위는 그렇지 않고,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고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동의받고 이래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했다면,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해버렸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고 유리하면 취소하지 않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해버릴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래 돼 있고, 취소하면 우리 141조 뒤에 나오는데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 소급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이래 바뀌게 이래 되고요. 처음부터 무효로 이래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민법에서 취소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 전체에서 취소를 이래 살펴보면 실체법 민법에서 취소가 나올 수 있고, 실체법 민법에서 취소가 나오고, 소송법 절차법에서 취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차법상 취소.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이런 절차법상 취소가 있는데, 이게 취소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차이점이 취소는 소급표. 소급표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절차는 절차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거든. 절차 안정. 민사소송은 절차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데, 판사님이 소송을 다 진행했는데 불구하고 잘못했다. 당사자가 착오에 빠져서 소송을 이래 잘못 진행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취소해놓고 다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만 소송을 계속 여러 번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걸 절차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고, 절차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 측면 때문에 절차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무조건 장래요만 소급하지 않게 이래 되니까, 우리 그 부재자 자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고 정당하게 처분행위했잖아요. 정당하게 처분행위했는데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거든.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체법상 취소가 아니고 처분 허락을 해준 걸 취소하거든. 처분행위 허가를 해준 걸 취소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에서 받은 취소고 절차법상 취소고, 재산관리인이 허가받고 처분행위한 게 무효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무효로 바뀌지는 않고 장래요 앞으로만 효력을 잃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구분하시고, 예외 하나 기억하고, 예외. 실체법에서 나오는 취소인데도 불구하고 소급하지 않는 예외, 소급하지 않는 예외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취소했을 때는요, 우리 판례가 이거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요만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는데, 근로계약은 왜 소급표를 안 줄까? 근로계약은 실제법상 취소인데도 불구하고 소급표를 주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 보호입니다. 근로자 보호. 만약에 10일 동안 일을 하고 근로계약을 취소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리면 임금을 하나도 못 받아. 임금을 하나도 못 받게 되니까 10일치 일한 거는 임금을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 받도록 해줘야 되니까 근로계약은 소급 안 해. 근로계약은 취소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때문에 이래 취소하지 않으니까 요 구조를 기억하고, 이게 절차법상 취소인지 실체법상 취소인지 이렇게 구분하시고, 민법에서 나오는 취소는 실체법상 취소는 소급 무효로 바뀝니다. 소급 무효.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걸로,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이래 바뀌고,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바뀌었을 때 받은 급분은 돌려줘야 되거든.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원래 부당이득은 반환 범위에 대해서 748조가요.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을 돌려주라고 돼 있고, 현존이익을 주라고 돼 있고, 악의일 때는 이자에다가 손해배상, 이자에다가 이래 손해까지 이래 배상해 주라고, 선의 악의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 141조에서는요, 141조에서 제한 능력자들은 언제나 현존이익만 주면 돼. 언제나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이래 돼서, 그러니까 민법은 기본적으로
거래 안전을 해치더라도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주겠다. 제한 능력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취소할지 말지도 제한 능력자가 결정하고, 그리고 취소했을 때도 돌려주는 관계도 언제나 제한 능력자들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현존인만 돌려주면 이래 되는 것으로 제한 능력자들한테 이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래 만들어두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이래 제한 능력자 거래 안전을 침해하더라도 제한 능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래 정리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미성년자가 잘 보호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미성년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꺼려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언제 취소될지 모르고 취소하면 얘네들은 현존인만 주게 되고 자기들은 선의하기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이래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하게 되니까, 오히려 미성년자들하고 거래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 하나를 먹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이래 생겨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예외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미성년자가 단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만들어줘야지 거래하는 사람들이 미성년자하고 거래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게 되거든. 겁을 내지 않게 이래 되니까 오히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원칙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미성년자 보호에 역행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외를 만들어줘요. 예외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예외들 정리가 이래 돼 있는데, 첫 번째가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권리만 얻는다든지 권리만 얻거나요, 의무만 면하는 거, 의무만 면하게 이래 될 때, 면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의 없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두는데, 여기는 권리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만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 권리만 얻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권리도 없고 의무도 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 예컨대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 했어요. 우리 당근에다가 미성년자가 물건을 팔았는데 아주 비싼 가격으로 후려쳐가지고 10배를 남겨온 거예요. 10배를 남겨오게 되면, 그러면 미성년자가 10배 남았으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권리만 얻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당근에다가 물건을 팔았다는 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무도 있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혼자 못해. 혼자는 할 수 없게 이래 되고, 의무만 사라져야 됩니다. 의무만 사라져야 되고, 의무에다가 권리까지 사라지는 거, 권리까지 이래 사라지게 되면 그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만자가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걸 구별해놓고 구별해서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래 필요하고, 두 번째가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처분 허락. 처분을 허락받은 미성년자가 이래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고, 대개 용돈 받은 거죠. 용돈 받은 게 처분 허락받은 재산이 이래 되고, 요즘 여기 6조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용돈 판례로서 월소득 판례가 있습니다. 월소득 판례.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 구매 계약을 이래 체결한 경우가 있게 이래 되는데,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받았어요. 신용카드 하나를 발급받아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쓰고 다녔을 때 그걸 취소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에 따르면 동의받고 써야 되고, 동의 없이 쓰면 취소할 수 있고, 만약에 처분 허락받은 재산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혼자 할 수 있는 거거든. 동의 없어도 혼자 써도 이래 되니까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우리 판례가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묵시적 허락이 있는 걸로 봐.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이래 봐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었던 소득 범위 안에서 현찰로 쓰던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용했던, 그거는 다 법정 대리인이 간섭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묵시적 허락해 준 걸로 봐요. 묵시적 허락해 준 걸로 봐서, 따라서 그거는 취소 못합니다. 취소할 수 없게 이래 되니까 요 판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업허락. 영업을 허락받았을 때요, 영업은 허락을 받았는데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고 팔게 되면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영업 허락받은 거, 영업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임금 청구죠. 임금 청구가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그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대리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리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조문에 기초해 가지고 이 근로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노동법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 조금 더 해석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게 되는데 민법으로는 그냥 단독으로 하는 행위, 단독으로 하는 행위로 이렇게 정리되니까 민법에서는 이거는 동의 없어도 해도 돼.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리인인데 대리인은 제한 능력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유하지 않고 대리행위로서 할 때는 그때는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게 되니까 대리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상법에서 유언의 문제가 나는데 유언도 미성년자도 유언은 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모든 미성년자가 유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17세는 돼야 됩니다. 17세는 돼야지 유언할 수 있고 17세 안 된 미성년자는 유언 못해 17세 안 된 미성년자는 유언할 수 없게 되고 7번이 무한책임사원이죠. 상법에서 규정한 무한책임사원에서의 지휘사항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마지막에 법률행위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혼자서 동의 없이 법률행위 했을 때 이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동의받지 않아도 제한 능력자들 모든 제한 능력자들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률행위 취소 이런 것들은 허락 없어도 돼. 허락 없어도 이렇게 가능하게 이래 되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 이렇게 해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칙으로 풀면 됩니다. 원칙으로 이래 푸시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원칙에 따라서 동의받고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고 거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 긍정 예들 나오는데 이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한 행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건데 그 긍정 내에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 청구하는 게 대표적이래요. 권리만 얻는 거고요. 부담 없는 정려받는 겁니다. 부담 없이 정려받는 거 이런 것들은 공짜로 누가 준다고 하길래 이래 받는 거 이런 것들은 권리만 얻는 거고 권리만 얻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이런 것들도 권리만 얻게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요. 채무 면제 청약에 대한 승낙인데 봐요. 상대방이 있고 얘가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미성년자가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얘가 채권자입니다. 얘가 채권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채무 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면제시킬 수 있잖아요.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 이걸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거든.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는데 채권자가 미성년자한테 채무 면제에 대한 청약을 했다는 겁니다. 채무 면제해드릴까요? 라고 계약 체결할래요? 라고 물어봤어. 계약 체결할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좋아요. 면제해주세요. 라고 승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의무만 사라지는 행위로 봐요. 의무만 사라지는 행위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하게 이래 되니까 채무 면제 청약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승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의무만 사라지는 행위로 평가하게 되게 되고 안 되는 거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한 행위로 이래 포함되지 않는 게 변제받는 거 안 돼. 변제받으면 돈이 생기지만 채권 소멸사유거든. 채권 소멸사유니까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되고 부담부 정려는 정려인데 부담이 따라오는 거 이런 것들도 혼자서 할 수 없고 많이 빈출된 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까 말했지만 10배 남는 거 이런 것들 권리만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못하고 상속은 포괄승계죠. 포괄승계는 좋은 것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채무까지 빚도 상속되죠. 빚도 상속되니까 권리만 얻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상계약으로서 우리가 사용대차 이런 거 빌려 쓰는 거 계약을 무상계약으로 이래 체결할 수 있는데 무상계약도 이게 반대급부나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려서는 사용대차를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돌려줘야 되잖아. 반납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의무가 항상 따라붙는 계약이거든. 의무가 이래 따라붙는 계약이 되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판례 몇 개 이래 추가하시면 여기 동의가 있다 없다를 누가 입증할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일 입증 책임을 한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뒤에서 한번 정리할 건데 입증은 기본적으로 유리한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유리한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게 만들다는 게 그게 법률요건 분류설이고 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서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유리한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데 원고한테 유리할지 피고한테 유리할지 이렇게 따지면 되는데 동의받으면 누가 유리해질까? 동의받으면 누가 유리해질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미성년자는 동의 없이 했다면 선택할 수 있거든. 취소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취소가 안 되겠죠. 취소가 안 되고 이거는 확정적 유효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동의가 있다는 정면에 대해서는 상대방 쪽이 유리해집니다. 상대방 쪽이 유리해지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필요하게 되죠. 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걸 다른 말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이래 되고 미성년자는 취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효 주장자는 미성년자가 안 돼. 미성년자가 왜냐 그러면 취소해버리면 이게 무효로 바뀌잖아요. 무효로 이래 바뀌게 되니까 상대방이 유효 주장자가 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법률 행위 해놓고 취소 주장하는 게 모순된 행위로서 신의 측상 금지돼야 되는 거 아닐지가 여기에서 이런 문제됐는데 이걸 금지시켜버리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행법규 입법 취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할지라도 취소 주장할 수 있고 그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조 내려오시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용돈 받았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여기서 반드시 떠올려야 될 판례가 이겁니다. 월소득 판례 신용구매계약을 이래 체결하는 거 이걸 묵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허락받은 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받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 7조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 하기 전에요. 전2조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래 되는데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한테 어떤 법률행위 할 것을 법률행위 하라고 동의나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허락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얘가 아직 법률행위를 아직 안 했어요. 법률행위를 하기 전일 때 그럴 때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해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소는 일단 유효한 행위를 취소하면 소금 무효로 바뀌죠. 소금 무효로 이래 바뀌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소금 무효로 이래 바뀌게 처음부터 무효로 바뀌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얘랑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아직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장래 향하여 여전히 효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가 있거든. 잃게 만드는 제도를 우리는 철회라고 부르고 이거는 반드시 효력 발생 전에 하는 거. 효력 발생되면 철회 안 돼. 효력 발생되면 철회가 안 되고 효력 발생 전에 하는 게 철회고 차이점은 얘는 소금 무효로 바뀌게 되지만 이거는 효력 발생을 앞으로 막는 거 장래에 향하여 효력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 이걸 철회한다라고 이래 부르게 되는데 지금 여기를 대입해보면 법률행위 할 것을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동의해줬잖아요. 동의해줬는데 얘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죠. 하기 전에 그때 이 행위를 동의해 준 걸 취소하겠다는 거거든. 동의해 준 걸 취소하겠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동의해 준 걸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 자체가 철회. 의미 자체가 단어는 취소라고 표현하고 있어도 개념 자체, 의미 자체는 이거는 철회로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취소는 효력 발생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거든. 효력 발생된 걸 무효로 만드는 행위가 취소인데 이거는 지금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잖아. 하기 전이니까 이거는 취소로 읽어서는 안 되고 철회 의미로 읽어야 돼. 철회 의미로 읽어야 되고 따라서 이 조문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소급표가 없다는 거. 소급하지 않게 이래 되고 앞으로 효력을 잃게 만들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의나 허락을 취소했을 때 처음부터 무효 이게 100% 오답입니다. 100% 오답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장래용 앞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는 철회 의미를 그렇게 이래 묻게 이래 됩니다. 조금만 응용을 해야 돼. 철회냐 아니냐 이래 출제는 안 되고 이게 소급해서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바뀔지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무효로 바뀔지 이래 출제하게 되는데 철회면 장래요, 취소면 소급 무효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철회로 봐야 돼. 철회로 봐야 되니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기억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행위 하기 전에 하는 거는 철회로 읽어줘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취소로 표현되어 있지만 철회로 읽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8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밑줄 하세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고 이래 되어 있으니까 영업 허락 받으면 성년자로 바뀝니다. 자,
처분 허락받은 재산은 이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고 성년자가 되진 않아. 성년자가 되진 않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영업을 허락을 받아버리면 영업에 관해서는 그냥 성년자로 바뀐다. 성년자로 바뀌게 되면 이게 필요 없죠. 법정 대리인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법정 대리권도 소멸입니다. 법정 대리권도 이를 소멸하게 되고 성년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있을 필요 없다라고 기록하고 자 이래 정리해요.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두 개 나오거든.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거 영업 허락되는 거 또 하나 더 있죠. 혼인, 성년의제라고 해서 미성년 상태에서 혼인하면 그냥 성년자로 바뀝니다. 성년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두 개, 미성년 상태에서 성년자로 취급되는 거 두 가지, 영업허락과 혼인, 성년의제로 기억하시면 이래 되고, 그 다음에 2항,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래 되는데, 자, 이것도 똑같아.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한테 영업을 허락해놓고, 이 영업 허락을 취소했다는 거, 영업 허락을 이래 취소했다. 그러면 허락을 취소하는 거니까 법률행위 하기 전에 허락해 준 걸 취소하는 거거든. 취소하게 되니까 이것도 철의 의미로 읽어야 돼. 철의 의미로 읽어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다만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도록 이래 됐는데 봐요. 이 사람이 영업의 허락을 취소했는데 미성년자가 그대로 영업을 해버리고 이 상대방이 영업 허락이 취소됐다는 걸 모르고 해버릴 수 있거든. 이게 허락이 취소됐는지 취소되지 않는지 얘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도 이래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얘를 보호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고 선의 제3자한테는 얘가 취소됐다는 걸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장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선의 제3자에게는 대응할 수 없게 이래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게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해버렸을 때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는 소급무효로 바뀌잖아요. 소급무효로 바뀔 때 이때 선의 제3자가 보호될까가 문제되는데 선의 제3자가 보호될지가 이런 문제되는데 이거는 보호 안 돼.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해서 취소했을 때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했을 때각 결정적 차이점이 선의 제3자 보호조문 차이입니다. 선의 제3자 보호조문 차이인데 차고나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만 제한능력자는 보호 안 된다고. 제한능력자는 보호가 이래 되지 않게 되는데 근데 여기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했음을 취소한 게 아니고 법률행위를 취소했는 게 아니고 허락을 취소했다. 철의 의미로도 취소했는데 근데 이게 허락이 철회됐다는 걸 모르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거든. 모르고 계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 허락이 철회됐다는 걸 모르고 계약했는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걸 구별해야 돼. 법률행위 취소의 문제인지 허락의 취소의 문제인지 얘네들을 차이점을 구별하셔야지 이래 되고 출제가 여러 번 됐습니다. 이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출제가 여러 번 됐으니까 허락의 취소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성년후견 구조 문제로 넘어가서 이래 정리해드리면 1항을 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밑줄해야 돼. 지속적 결여 밑줄하시고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동그라미 하셔요. 본인 동그라미 하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지자체장을 동그라미 하세요. 지자체장을 이래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서울시장 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시 그런 사람을 지자체장이라고 부르는데 지자체장을 동그라미 하고 청구는 밑줄하고 청구에 의해서 성년후견 개심판을 한다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일단 성년후견을 청구해야 될지 아니면 한정후견을 청구해야 될지 조문상 차이점은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려면 지속적 결여가 있어야 돼. 지속적 결여가 있어줘야 되고 이게 언제 정도가 지속적 결여인지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조문 표현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조문 표현으로 구분하니까 지속적 결여로 나오면 성년후견 개심판이라고 기억하고 청구권자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거는 다 외우지 않는다. 다 외우지 않고 두 명만 기억합니다. 두 명만 기억하고 지금 동그라미한 본인하고 지자체장 두 명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언제나 청구권자에 들어간다. 이래 외워요. 언제나 청구권자에 들어가고 얘 두 명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세요. 본인과 지자체장 이 두 명은
빠지지 않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요, 청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청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되고, 청구 없이 직권으로는 안 해요. 직권으로는 하지 않게 이래 되니까 반드시 일정한 자가 청구했을 때만 이거 청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도록 이래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왼쪽에 거기 판례가 추가된 것처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말했지만 이거 직권으로 선고를 내려. 그러니까 선고는 직권으로 하는데, 그때 직권으로 할 때 청구를 성년후견 개시 청구했다고 꼭 성년후견 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이 봤을 때 한정후견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한정후견 내려도 돼. 한정후견 내려도 되고, 반대로 한정후견 청구했다 할지라도 법원이 봤을 때 성년후견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성년후견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고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으로 하게 이래 되니까 당사자 주장에 구속받지 않게 이래 된다라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죠. 고려한다라고 됐는데, 이 고려라는 말이 적극적 동의받는 느낌은 아니죠. 적극적 동의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참작해준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참작해준다는 수준이 이래 되게 되니까 적극적 동의가 아니에요. 적극적 동의가 아니고 참작한다는 정도로 기억하시고, 자, 중요한 게 10조 1항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항상 법학은 비교가 이렇게 되시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미성년자하고 이게 뭐가 다를까? 미성년자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고 법률행위를 해야 되고, 없으면 취소다, 그지? 없으면 취소가 이래 되게 되는데, 피성년 후견인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했을 때 피성년후견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고 1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두게 되는데, 그러면 미성년자 조문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안 보여. 어떤 게 안 보이냐 그러면 동의받지 않았을 때 취소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그런 표현이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얘는 동의 여부 불문하고 동의 여부를 이래 불문하고 이래 취소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다. 그래서 재산상 법률행위는 단도로 하면 안 돼. 얘는 재산상 법률행위는 단도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한번 정리해드리면, 피성년 후견인은 재산상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만약에 단독으로 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 있든 없든 단독으로는 못해. 단독으로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이래 두게 되는데, 제한능력자 제도는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거거든.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는데, 가족법 신분법상 행위는 신분법상 행위는 제한능력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도 혼인하는 거 가능해져. 혼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 이래 돼. 혼인도 되고 이혼도 되거든. 이혼도 가능하니까 가족법상 행위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다면, 동의를 받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혼인도 되고 이혼도 되고, 대신 단독으로 하진 않고 동의는 필요합니다. 동의는 받아줘야지 되게 되니까, 동의를 받고 혼인하고, 동의받고 이혼하고, 이렇게 동의받고 입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의가 있다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근데 여기는 재산상 행위는 동의 여부 불문하고 못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거는 동의 여부 불문하고 혼자 하면 무조건 취소라는 건, 이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고, 예외적으로 동의도 필요 없는 경우도 하나 있어. 동의도 이래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피성년 후견인이 완전 단독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이래 알아두시면 유언입니다. 유언은 동의 없이도 의사 능력만 회복되면, 유언하는데 막 동의받고 하지는 않거든. 유언할 때는 동의받지는 않게 이래 되니까, 유언은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가족법상 행위와 재산상 행위 이렇게 구분하시고, 재산상 행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 없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이래서 만들어져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내용이 나오게 이래 되게 되는데, 밑에 1번 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불과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고요.
정해서 범위를 이래 정해주고 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 조문만 있었거든. 동의 없이 동의 여부 불문하고 혼자서 법률행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만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재산상 법률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도 없게 이래 되면 그러면 이분이 병원을 다녀야 돼. 병원을 다녀야 되고 뭐 어떤 당뇨 조사를 맞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한의원에 물리치료 받기 위해 침을 이래 맞으러 이래 다니셔야 될 때 혼자 못 가는 거야. 혼자 못 가고 무조건 대리인이 와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장을 못 봅니다. 이마트 가서 장을 봐야 되는데 장도 못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고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그러니까 물리치료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장을 본다든지 이런 간단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시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후기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서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고기만 밑줄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고정돼 있지 않고 상태가 좋으시면은 조금 더 추가를 해주는 거야. 추가를 해주게 이래 되고 이분이 운동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래 생각되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래 추가를 해주게 되고 반대로 상태가 좀 점점 나빠지신다면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를 좀 더 좁혀버리는 겁니다. 좁혀버리게 이래 되고 그 이마트 가는 것도 이제는 혼자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쓱 배송으로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이걸 줄일 수도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항요. 제1항에 불과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다하지 않는 거, 대가가 이래 과다하지 않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담배를 산다든지 이마트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산다든지 아니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커피를 먹어야 되잖아. 커피를 드셔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진 않죠, 그죠? 과도하진 않게 이래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욕이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이래 만들어주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조문이 없지만 아까 봤던 대리행위는 제한 능력자들도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기 때문에요. 행위 능력 없어도 행위 능력자 아니어도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피성년후견인도 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가족법상행위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동의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으면 이래 가족법상행위 혼인한다든지 유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족법상행위는 이거는 이 재산상 법률행위하고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구별해서 이래 정리하는 거 혼인, 이혼 이런 것들이 나오면 동의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법상행위는 구별해서 정리를 이래 해주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 범위 자체가 이래 차이가 있으니까요. 구별해서 이래 정리하고 자 11조 성년후견 종료심판 성년후견 개시원인이 이래 소멸했을 때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서 성년후견 종료심판하게 이래 돼 있고 청구권자의 2명은 꼭 들어갑니다. 본인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항상 빠지지 않으니까 종료심판을 이 사람이 스스로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하게 이래 될 거고 이게 소급이 있는지가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거든. 세무사 시험인가 이쪽에서 소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취소됐을 때 성년후견 종료 심판이 내려졌을 때 이게 소급할지 소급하지 않을지 그렇게 이래 출제됐는데 당연히 이거는 장려입니다. 장려. 그때부터 행위능력자입니다. 그때부터 행위능력자고 아까 말했지만 성년후견 상태에서 이 법률행위를 더 혼자서 한 거 이거는 종료 심판 받더라도 여전히 취소돼.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 심판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 전의 행위 제한능력 상태에서 한 행위는 여전히 취소 상태에 있는 겁니다. 취소 상태에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행능력자로 바뀌게 이래야 되는 거죠. 자, 12조 한정후견하고 구별해 볼까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밑줄 부족한 사람 밑줄 하시고 그러니까 성년후견 개시는 지속적 결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돼 있죠. 부족한 사람이라고 돼 있으니까 지속적 결여는 아니네요. 지속적 결여는 아닌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그 다음에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 다시 동그라미하고 청구에 따라서 한정후견 개심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2항 한정호기한 개시할 때요 구조 2항을 준용한다고 돼 있죠. 구조 2항을 준용하는데 본인의 의사 고려는 똑같이 이래 처리되니까 한정호기한 개시할 때도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이래 고려해 주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본인의 의사가 고려해야지 되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청구해야지만 이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직권으로는 개시되지 않고 본인 지자체장 청구권자는 똑같이 이래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구조 자체를 동일하게 이래 처리하고 사유가 달라 지속적 결여면 성년후견 부족한 사람이면 한정후견 이렇게 사유 자체를 구별해서 특징을 이래 가지고 구별해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쉽게 나오면 주어를 바꿔서 문제를 만들거든. 얘네들은 주어를 바꿔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데 만약에 취소할 수 없는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때 주어는 피성년 호견으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피한정 호견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준다. 이렇게 만들면 그게 오답이 되거든. 오답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정호견 개심판한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한테 성년호견 개시한다 이게 쉬운 문제가 이래 되니까 각각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해야 되고 있다를 없다로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출제 패턴이 그런 출제가 아니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게 누구냐가 나오는 거야. 누구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 주어를 바꿔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에 들어가는 표현들 이걸 따로 정리해놔야 돼요. 따로 정리해야 되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은 피성년 이래 정해져 있을도록 그리고 부족한 사람한테 내려지는 게 그 한정호견이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이력을 정리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많이 함정에 자꾸 빠져. 함정에 이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친숙하다 보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보고 이래 알겠지라고 넘어갔는데 실전 들어가 보면 출제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이게 다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함정에 이래 빠져버리니까 없는 표현이 아니고 다 있는 표현이거든. 조문에 있는 표현이 이럴 때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버리면 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구조 자체를 잘 구별해서 정리해놓고 자 중요한 게 13조입니다.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또 얘하고 비교, 이 사람하고 이래 비교해서 피한정은 어떤 식으로 법률행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구별해서 이래 정리해야 되는데 원칙이 먼저 나오죠. 원칙이 이래 13조 1항 보시면 가정법원은 피한정 호견인이 한정 호견인의 동의 받아야 되는 행위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의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동의 필요한 행위. 동의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이래 정해주게 이래 되고 이것만 동의받고 하세요 이 말입니다. 이것만 동의받고 하시고 나머지는 단독으로 해도 돼. 나머지는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얘네들만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니까 얘네들만 동의받고 해라. 동의받고 하게 이래 되니까 차이점 아셔야 돼.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이 피한정이고 피성년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그 행위 능력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그지? 좁을 수밖에 정해진 것만 할 수 있고 정하지 않는 거는 못 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반대로 정한 것만 동의받고 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 정한 것만 동의받고 하면 되고 나머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니까 동의가 필요 없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자 2항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호견인 한정호견 감독인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서 제1항에 따른 한정호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줄이는 거 이런 것들도 똑같이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걸 이렇게 가고 자 예외 잘 보자. 예외 3항 한정호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요. 한정호견인이 피한정호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그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은 피한정호견인의 청구에 따라서 한정호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자 봐요. 피한정 호견인의 경우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받고 해야 되고 동의받지 않고 하면 취소거든. 이거 취소가 되니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줘. 동의를 안 해주면 한정 호견인 이거는 할 수 없게 되거든. 할 수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정 호견인이 법정 대리인인 한정 호견인이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면요. 동의를 안 해준다면 그때
이때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거든. 안전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얘가 동의를 안 해주면 한정호기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신 우리한테 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오면 네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가정법원에 와가지고 동의를 대신하는 이걸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이래 되고, 자, 법학에서 뭘 대신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뭘 대신한다. 그러니까 A 대신 B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래 표현할 때는 이 표현을 가름한다라고 불러요. 가름하는 허가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A 대신 동의 대신 허가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 받으면 돼. 이거 받으면 이래 될 테니까 가정법원에 허가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이래 될 테니까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줬을 때의 대비책은 우리가 허가해 주겠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정호기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법률 행위를 피한정호기인이 한정호기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요 그때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 행위를 동의 없이 했다면 이거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무조건 취소가 되고 한정호기인이 동의 안 해줬다고 해서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취소입니다. 취소가 이래 되고 한정호기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지 얘가 동의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유효가 아니야. 유효가 아니고 그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이래 돼버리니까 취소가 이래 되니까 무조건 여기는 동의받고 하든지 동의 안 해주면 허가받고 하든지 둘 중 하나 있어야 돼. 둘 중 하나가 있어야지 안 된다라고 기억하고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법률 행위는 이래 그렇지 않더라고 이래 돼 있으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나왔던 똑같이 뭐 대리행위니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니 뭐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단독으로 할게 이래 되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4조부터 14조 보시면 한정호기한 원인이 개시 원인이 소멸했을 때는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호기인 한정호기인 감독인 검사나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서 한정호기한 종료 심판 내려줘야 됩니다. 종료 심판을 내려줘야지 이래 되게 되고 지자체장도 모든 청구권에 다 들어갑니다. 청구권자에 다 들어가니까 본인 지자체장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이 세 명이 제한 능력자예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기인, 피한정후기인 얘네들이 이래 제한 능력자고 얘네들의 행위만 취소하고 원칙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요건에 따라서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시고 얘는 동의받고 했던 동의 없이 했던 무조건 취소입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걸 이렇게 가시고 예외적인 현상들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했다든지 아니면 가족법상 행위는 동의받고 해도 이래 상관없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자 지금부터 14조 2는 특정호기인인데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야.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제한 능력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법이 특정호기한 심판을 이래 받을 수 있도록 됐는데 이 사람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일상생활에는 제약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이래 되는데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걸 선고받아서 내가 행위 능력을 제한받을 필요는 없는데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이용하는 제도가 이래 특정호기한 심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점점 고령화로 가다 보니까 혼자서 이래 하기가 좀 겁이 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정호기인 심판이라고 부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얘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니까 동의 없이 했을 때는 뭐 취소할 수 있다는 동 법정들이 동의받아야 한다는 동 이런 것들이 다 오답으로 이래 처리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입니다. 딱 한 번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무, 그 일에 관해서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호기인, 미성년 호기한 감독인, 검사 또는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서요. 특정 호기한 심판하도록 이래 돼 있고 2항 꼭 발표하시고 2항을 이래 발표하고
특정 후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정 후계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못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본인이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특정 후계입니다. 특정 후계이고 얘네들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하게 이래 되니까 요건상 표현이 이래 차이가 있고 이게 적극적 동의받는 거랑 그 다음에 고려하는 거랑은 아예 달라. 아예 차이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참작하는 수준에 그칠지 아니면 의사, 반대 의사 표시하면 못할지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구분해서 이래 정리해놓고 3항 특정 후견 심판할 때 특정 후견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얘네들은 제한능력자니까요. 제한능력자니까 얘네들이 행위능력자로 바뀌려면 종료 심판이 필요하거든. 종료 심판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한 번 누가 나를 도와줬다든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거든. 따라서 이 사람은 그 기간과 사무가 끝나면 이거는 자동 종료지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하지 않거든.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해서는 그냥 특정한 사무 범위를 정한다든지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종료되는 걸로 보고 별도의 종료 심판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을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와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출제됐죠. 이렇게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맛이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질 수 있을까? 당신은 지금부터 보니까 한 5년 정도 맛이 갈 것 같으네요. 지속적 결여가 5년 정도 쭉 될 것 같네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오답인데 실전에 들어가면 기간을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의견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되지.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맛이 갈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따지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거는 늦어버리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기간과 사무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은 특정 의견 이렇게 구분해놓고 다른 사람이 주어로 붙으면 그런 거는 다 틀렸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거 이것도 주어가 피특정이 붙어야 되는 거지 피성년이 붙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 틀렸고 그런 것도 바로 이래 틀렸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가 선고 내려도 되는지 판사님이 물어보면서 혹시나 지속적 이런데 이 선고 내려도 될까요? 아니야 내리지 마 이렇게 너 내리면 혼나 뭐 이렇게 하면 실수했네요 제가 내릴 뻔했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동의받고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받고 이래 선고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고려만 해주는 거고 고려만 해주게 이래 되고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거는 특정 우연 이렇게 구분해서 이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14조 3에 보면 14조 3이 심판 사이의 관계 문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봐. 원래 피특정은 종료 심판이 따로 없다 그지? 피특정 후견인은 종료 심판이 따로 없고 그 사무나 어떤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야. 자동 종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걸로 바뀐다든지 피성년 후견인이 된다든지 이걸 선고 받아버린다든지 아니면 피한정 후견인이 돼버리면 이때는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것도 판결이 내려져 있고 선고가 내려졌고 이것도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면 어떤 선고를 받는 사람인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하나 정리해 줘야 돼. 이때 하나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이 이걸로 바뀐다든지 피성년이 피한정으로 바뀔 때도 이것도 각각 선고를 각각 2개 받아놓은 걸 있으면 이게 어떤 사람의 선고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이 피한정으로 바뀌면 이걸 종료해야 되고 피한정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으로 바뀔 때도 이걸 종료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각 심판 사이의 관계로서 종료 심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종료 심판은 필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선고받으면 피성년 피한정으로 선고받으면 그때는 얘는 따로 종료시켜줘야 됩니다. 종료시켜주고 이제부터는 법정 대리인의 통제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까 종료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구조 아시겠죠? 구조를 이렇게 전체적 구조를 이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죠. 잘 안 보는 조문이에요. 교과서 보면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조문인데 조문을 한번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지 이런 조문에 따라서 이래 관계도 전체 그림을 이래 그릴 수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걸 잡아놓고 살을 붙여나가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되는데 대개 수험생들은 반대로 하기 바빠. 반대로 판례 외우기 바빠 놓으니까 이게 전체 그림을 놓쳐버리거든. 놓쳐버리게 되는데 조문을 빠르게 한번 이번 기회에 보면서 이게 이런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판례를 끼워 넣는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문제
풀어봐. 그러면 되게 오답으로 만드는 것들 아주 뻔하게 이래 되는데 쫓아다니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라고. 위에 이렇게 내려보면 얘네들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거나 오답을 이런 식으로 이래 출제하고 있거나 이런 걸 다 골라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있어. 상당히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하라고. 정리하면 기출 문제 원래 나온 거는 좀 쉽게 나왔는데 작년이 좀 어렵게 나왔거든. 작년이 어렵게 나왔으니까 22년도 기출을 한번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고 난이도도 거기에 맞춰서 풀어보고 난이도도 거기에 맞춰서 풀어보고 세무사 시험은 원래 문제가 끝판왕이야. 원래 문제가 세무사 시험에서는 가장 끝판왕으로 이래 출제됐기 때문에 세무사 기출 문제를 풀 때는 원래 기출을 한번 풀어봐. 그 민총 40개거든. 민총 40개인데 정말 수준 있게 나왔어요. 수준 있게 이래 출제됐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은 원래 걸로 이래 풀어봐서 그렇게 이래 정리하고 우리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변리사거든. 변리사 여기 공단에서 이래 출제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렵게 구성되는 게 변리사 이래 기출이 이래 되게 되는데 변리사 수준으로 해서 정리해 놓으면 그 이상 쫓아다닐 필요는 없고 그 이상 쫓아다닐 필요 없으니까 변리사 수준으로 해서 이래 정리하면 되고 내년에 40문제 바뀔 때 감정평가사가 지금 40문제인데 민총하고 물건을 보거든. 민총하고 물건을 보는데 걔네들 출제가 20개 이래 내더라고. 그러니까 민총 20개 물건 20개 이래 출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노무사도 민총하고 채권 보잖아. 민총하고 채권 보니까 20개 나올 것 같아. 20개 이래 구성될 것 같으니 40문제를 그런 형태로 이래 출제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민총 20문제입니다. 민총 20문제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안 봤던 일존이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거의 다 나올 겁니다만 거의 다 이래 출제가 이래 되게 될 거고 20개로 이래 구성되면 법인이 조금 문제가 늘어날 거고 법인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데 아마 걔네들이 한 2문제까지는 이래 출제될 거고 소멸시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래 늘어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안 나오는 게 나올 거라고. 안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 부재 실종이 지금 최근에 안 나오거든. 한 5년 동안 이래 출제가 안 되고 있게 이래야 되는데 내년은 100%입니다. 저는 거는 100% 이래 출제될 테니까 문제 수 때문에 안 냈던 것들이 이제 문제 수가 20문제 낼 수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골고루 봐야 돼. 지금부터는 이렇게 골고루 봐야 되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될 테니까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공부 범위가 새롭게 늘어날 필요는 없고 이게 지금 하는 범위도 작년 기본 강의도 충분한 강의였다고. 그거는 강의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빠지는 건 없었거든. 빠지는 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도 공부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래 예상하시고 그래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어차피 뭐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런 꿈은 꾸지도 않았다. 그지? 그런 꿈은 꾸지도 않게 이래 되니까 틀려줘도 돼. 어렵게 나오면 틀려도 충분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틀리는 거는 맞출 수 있는 걸 자꾸 놓치지 말라고. 그거 자꾸 틀리니까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안 나오거든. 아는 거. 그리고 왜 틀렸냐고 물어보면 뭐 잠을 잘못 자다는 동 아니면 뭐 긴장을 너무 했다는 동 아니면 옆에 사람이 방구 깼다는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걸 다 이겨내야 돼. 실전에서는 그런 것을 다 이겨내려고 많은 연습을 하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는 거거든. 시험장에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공부가 이제 덜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왼손으로 풀었는데 풀렸다. 이런 정도로 왼손으로 푸는데 막 그 문제가 다 풀리고 있는데 한쪽 눈 가리고 풀었거든. 풀려. 한쪽 눈 가리고 풀었는데 이래 풀리게 이래 되면 그러면 공부가 된 거지 뭐. 공부가 이래 된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연습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막 이것만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봐야 되는 거 풀리는 거지. 아무리 쉽게 나와도 안 보면 그게 풀리냐고. 풀리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런 것들 정리 안 하고 갔는데 이게 구별이 되겠어? 구별이 돼 함정에 다 빠져버리거든. 빠지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연습하고 우리가 이래 준비하신다면 절대로 쫄 필요는 없고요. 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자주 이래 읽어보고 꾸준하게 봐야 돼.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이래 보면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이 1차, 2차를 계속 병행하면서 이래 시험장 갈 때까지 정리하게 되는데 안 하다가 미뤄놓으면 그러면 2차 다 집어넣어야 돼. 1차가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게 뭐 2차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도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차는 물 건너가 버린다고. 물 건너가게 이래 되니까 그래 공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일정 공부를 좀 해둬야지 그래야지 내년에 1, 2차를 병행해가면서 정리할 수 있고 시험이 1차가 다가오면 그때는 한 2주 정도는 1차만 하세요. 1차만 해주고 일단 1차가 붙어야 되거든. 1차가 이래 붙어야지 이래 되기 때문에 막판에는 1차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1차 붙고 그 다음에 2차 그 공부 못했는 걸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그래 잡으라고 전략을
그래 잡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14조 3을 보겠습니다. 심판사의 관계 1화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심판을 해버렸다면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줘야지 이래 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게 이래 되고 그리고 모든 종료 심판은 장래요만 있어요. 장래요만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거 종료 심판했을 때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거 소급할 수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장래에 향해 효력을 이래 가지게 되고 이항도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심판할 때는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심판, 특정 후견은 종료 심판을 내려줘야지 이래 된다라고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한 능력자들, 행위 능력들 이래 정리되고 그다음에 15조부터는 상대방 보호 조문이 세 가지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왜 보호를 해야 되는지부터 출발, 왜 보호를 해줘야 될지 보호의 필요성부터 출발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제한 능력자하고 법률에 있던 상대방은 얘네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 안 하고 얘네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만 취소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취소하고 특히 얘네들이 취소하면 현존이익만 돌려주게 되거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빨리 현존이익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취소하고 돌려주면 얘가 덜 억울할 건데요. 덜 억울하게 될 건데 이게 현존이익을 계속 쓰고 있어. 특히 또 얘 앞에 와가지고 막 써. 돈을 막 하늘에 뿌리면서 뭐 이렇게 되고 오늘은 이만큼 뿌리면 받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으로 바꿔서 뿌리고 그다음에 뭐 지폐로 뿌리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내 돌려받는 현존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점점 줄어들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현존이익 하나도 없을 때 취소하겠다. 그러면 얘는 현존이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돌려줘야 되고 얘는 하나도 없네요라고 하면서 미안하네요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돌려주게 만들면 이 사람이 너무 불리해지는 겁니다. 너무 불리해지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얘한테 주더라도 이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한 관계를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5조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권리 물어볼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확답을 촉구한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게 뒤에 나오면 최고권입니다. 최고권의 문제가 이래 되니까 물어보는 권리 취소하실래요? 아니면 안 하실래요? 이걸 빨리 결정해 주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16조에서는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는 사람이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 행위를 받지 않는 거절권을 할 수 있도록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17조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사기를 쳐서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막 속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런 제한 능력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이런 제한 능력까지 보호하지 않고 그래서 속임수를 썼을 때는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조문 17조를 이래 만들어서 15조, 16조, 17조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 상대방을 이래 보호하는데 먼저 얘네들 세 개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권과 철회 거절권의 이래 비교 문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자 물어보는 권리거든. 물어보는 권리가 이래 되는데 뭘 물어보냐 그러면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을 때 얘가 취소할 거면 빨리 취소하고 추인은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추인 취소권을 포기해가지고 확정적 유효로 만들겠다는 거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 하거든. 추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첫 번째가 이 상대방이 선의만 물어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악의자도 물어볼 수 있을까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도 이거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 선악불문하고 행사합니까 아니면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물어보는 거거든. 물어보는 거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악불문 선악불문하고 이래 물어볼 수 있게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요 중요한 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취소는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지 그치? 취소는 제한 능력자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추인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거든. 취소권을 취소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 취소 안 하겠다는 말인데 이거는 144조에서요. 144조에서 이걸 하려면 추인을 하려면 반드시 취소 원인이
소멸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걸로 취소 원인이 소멸됐을 때만 할 수 있고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으면 못해. 이거 취소권의 포기는 제대로 할 수 없게 제대로 된 포기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자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민법에 딱 3개 나옵니다. 민법에 3가지만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나머지가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딱 3가지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취소 못해. 나머지는 취소할 수 없는데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들 취소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 이래 취소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을 때 그때 취소할 수 있고 마지막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취소 원인이 되는데 이게 소멸됐을 때만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멸됐을 때.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로 바뀌어야 돼요. 능력자로 바뀌어야 되고 착오 사기 강박 당한 사람들 이 사람은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지만 추인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인했잖아. 여기에서 추인했다. 그러니까 강박 상태에서 추인하면 이런 추인은 무효입니다. 무효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무효면 취소권이 포기된 게 무효잖아. 취소권이 포기된 게 무효니까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추인이 유효면 취소권이 포기됐기 때문에 취소 못하게 되겠죠? 취소할 수 없게 되는데 추인이 무효가 되면 포기가 안 된 거고 포기가 안 됐다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취소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어떤 지문이 있냐 그러면 강박 상태에서 추인한 사람은 여전히 강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지문에 나와서 지문의 출제가 이래 되니까 맞는 지문으로 그러니까 강박 상태에서 추인은 무효거든. 무효가 이래 되기 때문에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상태로 처리된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만약에 얘가 취소 원인이 소멸되지 않으면 그때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게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게 되니까 법정 대리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법정 대리는 이게 소멸될 걸 기다릴 필요 없이 추인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래 나온다면 그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돼야지만 추인할 수 있으니까 능력자한테 물어봐야 돼. 능력자로 바뀌었을 때만 추인의 상대방이 되고 제한 능력 상태는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아직 그 사람이 제한 능력자면 법정 대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한테 이래 물어봐야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때 추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뭘 포기하는 게 나오면요. 뭘 포기하는 게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면서 포기해야 됩니다. 알면서 이래 포기해야 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안 하겠다는 말이 포기, 취소권의 포기로서 주인이 되고 소멸시효익도 포기할 수 있거든. 소멸시효익도 이래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걸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지 이래 제대로 된 포기가 되고 모르고 포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포기를 안 봐. 제대로 된 포기를 안 보는데 대신 소멸시효익은 우리 판례가 알고 포기한 걸로 추정시켜버립니다. 알고 포기한 걸로 추정을 이래 시킨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일단 포기하면 소멸시효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소멸시효 기간 그 정도는 다 외우는 걸로 봐. 외우는 걸로 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된다는 걸 코리안들은 다 아는 걸로 추정해도 상관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거는 다 알고 포기한 걸로 추정하게 된다. 우리만 오늘 알고, 우리만 오늘 알고 일반 국민들, 나머지 우리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이래 추정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인식한 걸로 이래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가고 하나 더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해? 물어봤는데 이걸 답을 하지 않아 버리면 물어본 의미가 없습니다. 물어본 의미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면 우리 민법이 효과를 하나로 간주를 시켜버립니다. 효과 하나로 간주시켜 있는데 이때 공식이 있어요. 민법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법을 만들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때 공식은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 지금 상태를 유지시킨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는데 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취소할래 말래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 물어봤는데 근데 얘가 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돼.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지금 상태 유효. 지금 상태 유효고 취소하면 무효로 바뀌잖아. 그지? 무효로 이래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지금은 유효거든. 유효가 이래 되니까 유효인
지금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유효인 지금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유효인 지금 상태가 유지되려면 이걸로 봐야 되겠네. 이걸로 추인으로 봐야지 유지가 이래 되고 이걸로 봐버리면 무효로 바뀌어버리거든. 무효로 바뀌게 이래 되게 되니까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현 상태 유지라는 그 공식에 따라서 추인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계약을 처리하거든. 계약을 이래 처리하게 이래 됐을 때 계약을 제한 능력자하고 체결했던 상대방은요. 당신하고 계약을 체결한 걸 처리하겠다라고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 안 하겠다는 말이 계약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당신하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모순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거는 선의자만 할 수 있고 단독 행위를 받지 않겠다. 미성년자가 상대방한테 채무 면제나요? 어떤 단독 행위를 했을 때 이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면제해 줘봤자 어차피 취소해버리면 의미가 없거든. 의미가 없게 이래 될 테니까 이걸 받지 않겠다는 게 거절인데 단독 행위는 이거는 거절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선악 불문하고 거절, 선악 불문하고 거절하고 이게 결정적으로 이해하고 차이점은 철회나 거절권을 능력자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까? 기다렸다가 해야 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제한 능력자에게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 이래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 세 가지 조문을 이래 비교하시고 마지막으로 제한 능력자가 이래 속임수를 썼을 때요. 속임수를 썼을 때 취소권이 이래 배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이건 주어를 잘 봐야 돼. 17조 1항과 2항의 주어 차이를 이래 잘 보셔야 되는데 17조 1항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능력자로 속였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 호기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도 취소권이 이래 배제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문과 이 조문이 뭔가 달라, 그지? 뭔가 이래 차이가 있게 이래 되는데 능력자로 속였을 때와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의 차이점인데 그러면 왜 주어를 여기는 제한 능력자로 해놓고 여기는 왜 미성년자와 피한정 호기인으로 돼 있을까? 피한정 호기로 돼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제한 능력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까지 다 포함해서 능력자로 속이면 모든 제한 능력자는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는데 근데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 취소 못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한정 호기인이 2명밖에 없고 왜냐 그러면 피성년은 동의 있어도 원칙은 취소거든. 원칙은 취소니까 동의 있는 걸로 속여도 이 사람은 취소권이 배제 안 돼. 취소권이 배제 안 되니까 피성년은 동의 있는 걸로 속여도 여전히 취소 가능합니다. 취소 가능하게 이래 되니까 피성년 호기인이 속임수로서 능력자로 속였다면 취소 못한다. 맞는 지문. 피성년 호기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이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 취소 못한다. 이거는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 이래 되게 되니까 누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되고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와 능력자로 속였을 때 그때 적용 범위가 다르다. 적용 범위가 이래 차이가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게 포인트가 이래 될 테니까 주어를 잘 표시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15조. 이랑 보고 이걸 전제에서 한번 읽어봐요. 전제에서 읽어보면 이랑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로가 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자로 바뀌었네. 그럼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잖아요. 추인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에게라고 바로 이 사람이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바로 물어보면 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지? 촉구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 점지가 됩니다. 발신주의.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추인으로 간주하게 이래 되고 지금 상태가 유지돼야 되죠. 지금 상태가 유지가 이래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유지되려면 그때는 추인한 걸로 본다라고 이래 돼 있고 자, 조문 111조 가세요. 111조. 조문 111조 가시면
조문을 111조 보시면요. 111조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111조 111조 가시면 1항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한테 도달 밑줄하고 도달한테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도달주의가 원칙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옆에 발신주의 예외 6개 나옵니다. 발신주의 예외 6개 나오니까 이거는 오늘 그냥 돌아갈 때 외워버려라. 돌아가실 때 이래 외우시고 그냥 이거 미루지 말고 발신주의 이런 거는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정책적으로 우리 민법이 발신주의를 6개를 이래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이것만 빼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도달로 풀면 돼요. 도달로 이래 푸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이 발신하도록 돼 있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도 발신주의고 채권자의 채무 인수자에 대한 승낙의 통지도 발신주의고 사원총회 소집 통지 발신주의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도 발신주의고 승낙 연착의 통지와 지연의 통지라고 해서 이건 다 채권에 나와요. 채권에 나오는데 제대 인사 격지다라고 기억하고 제대 인사 격지라고 기억하고 6개만 발신주의고 그중 하나가 지금 나오는 15조 제한 능력자 조문이 발신주의로 이래 돼 있고 이거 빼고는 다 도달주입니다. 이것 빼고는 다 도달주의로 해서 처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다시 15조 들어오시고 15조 들어오면 발신주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래 정리가 이래 되고 반드시 최고의 상대방은 추인할 수 있는 사람만 최고의 상대방이 되고 추인 못하는 사람한테 하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제한 능력 상태에 있다면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2항 볼까요?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하면 추인 못한다. 그지? 추인할 수 없게 이래 되고 그때는 그 법정 대리인한테 재량의 촉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제한 능력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거든. 법정 대리인이 되니까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안에요. 확답을 점 찍고 발송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 행위를 추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추인으로 간주시키기 되고 그다음에 3항 특별한 절차 밑줄할까? 특별한 절차를 이래 밑줄하면 되는데요. 자, 법정 대리인 중에요. 법정 대리인 중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됐을 때 우리 민법은 얘가 아무래도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요.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미성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면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얘가 단독으로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을 추인이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후견 감독이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했을 때만 그때만 동의나 추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어 일종의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됐을 때 통제하는 조문이에요. 통제하는 조문이 이래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거쳐야지만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있다면 얘는 추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위에 있지 않게 이래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추인할 수 있는데 허락을 받지 않았을 때 그때 이때는 이 사람이 추인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거든.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봐야 되지 이런 경우까지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까지 추인한 걸로 봐버리면 이거 안 거쳐도 혼자 추인할 수 있는 꼴이 돼버리거든. 혼자 추인할 수 있는 꼴이 되니까 이때는 이 조문의 취지가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거쳐줘야 될 때는 취소한 걸로 봐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래 봐야 돼. 취소만 할 수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추인은 안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돼야지 되게 됩니다. 그 특별한 절차는 우리 외울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뭐 영업이나 어떤 금전을 차용한다든지 의무 부담할 때는 반드시 후견 감독인의 동의받고 해야 되는 것으로 이래 950조가 규정을 이래 두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는 거고 이런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 사람이 거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추인한 걸로 보면 안 되고 취소한 걸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래 평가하시면 되겠죠. 3항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점 찍고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 밑줄하고 취소한 걸로 이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과를 현상 유지하고 물어봤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한 10번 정도는 보게 될 겁니다. 조문에서 민총 채권에서 10번 정도는 보게 될 테니까 볼 때마다 확인하시면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16조 보시면 1항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했을 때까지 따옴표로 묶으세요. 추인했을 때까지를 이렇게 따옴표로 묶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철회는 항상 효력 발생 전에만 할 수 있거든. 효력 발생 전에만 할 수 있으니까 추인 있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추인 있어버리면 효력 생겨버렸잖아요. 효력이 생겨버렸으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그때는 철회가 안 돼. 철회가 안 되고 추인 있을 때까지만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때는 그렇지 않죠. 알았을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고 악의자는 처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항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했을 때까지 따옴표로 묶으세요. 추인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단독행위를 거절입니다. 단독행위를 거절이고 여기는 단서가 없네. 다만이라는 말 없잖아요. 따라서 거절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사망 표피하고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위에 나오는 15조하고 차이점, 15조하고 차이점이니까 제한능력자에게 철회 거절도 가능하고. 자, 17조가 중요합니다. 1항 제한능력자가라고 돼 있는 거 이걸 형용펜 칠하세요. 주어에다가 형용펜 칠하시고 제한능력자로 주로 돼 있고 2항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호gin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걸 형용펜 칠하시고 주어가 다르다 그지? 주어가 이래 다르니까 제한능력자로 돼 있으면 3명 다 미성년자, 피성년호gin인, 피한정호gin이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능력자 점찍고 능력자로 이래 속였다면요. 그때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게 이래 돼 있는데 이런 제한 능력자를 굳이 보할 필요 없어요. 굳이 보할 필요 없으니까 능력자로 믿게 했을 때는 모든 제한 능력자에게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2항 미성년자나 피성년호gin이 피한정호gin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는 거 동의에다가 밑줄하고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 그때도 제1항과 같다라고 해서 취소 못해. 취소할 수 없게 이래 되는데 다만 동의 있는 걸로 속였을 때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람은 2명 미성년자와 피한정호gin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속임수가 뭘까? 속임수를 써줘야 되는데 속임수를 어떤 걸 속임수로 이래 봐야 될지가 이래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는 위조나 변조까지 가야 됩니다. 위조나 이래 변조까지 갔을 때만 속임수로 본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 기망이라고 불러요. 적극적인 기망. 적극적 기망 수단을 썼을 때만요. 그때만 속임수로 보고 소극적 기망이 반대말인데 그냥 침묵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성년자라고 칭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속임수가 아니야. 속임수가 아니고 속임수 의미를 우리 판례가 이걸 좁게 해석합니다. 좁게 해석해서 위조 없는 걸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변조 알죠? 바꾸는 거 이런 거 주민등록증 변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조나 변조까지 가야지만 이래 속임수로 이래 평가하게 되는데 봐요. 속임수 의미를 넓게 해석해주면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걸 좁게 해석하면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줄어드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민법은 거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구를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조문이거든. 따라서 제한능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좁혀야 됩니다. 속임수 의미를 좁혀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적다라고 봐야 돼요. 적게 이래 해석해줘야지 그게 이 법을 만든 취지에 맞는 해석이 되거든. 맞는 해석이 되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넓혀버리면 안 되고 좁게 해석한다. 그래서 적극적 기망수단 위조 변조까지 갔을 때만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얘네들은 조문 자체가 출제되니까 조문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각각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머리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정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정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특정한 사무나 기간을 정해주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딱딱 떠오를 수 있도록요. 그걸 머릿속에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 보호까지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제한능력자 조문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소로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주소부터 정리하겠습니다.